신 작가님 하면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한국학을 가장 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신 작가님 쓰신 책 중에서 한옥마을, 기와 그런 내용들 네. 이런 거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네. 뭐 물론 지금 이 시간이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 공부 여행 소개하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안만 해도 신 작가님 모셨으니까 한국학에 대한 이야기 또 안 들어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 한국학이 도대체 한국학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한국학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학 그러면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고대사 역사나 한국인의 기질을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가졌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사회 현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한국학입니다. 그럼 한국학이라는 것은 일단 한국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한국인 연구입니다. 한국인 연구.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신 작가님 보실 때 뭐 너무 장황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인, 과연 한국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극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극단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볼펜이 있으면 이 한쪽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국인의 극단은 요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때로는 다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 근성이 있고 은근감 끊기로 지속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뭘 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뚝배기의 기질입니다. 그냥 냄비와 뚝배기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슬픔의 정신인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흥을 가지고 있죠. 슬픔은 주저앉는 거예요. 내려앉고 주저앉고 모든 게 하향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흥은 반대죠. 일어서는 기질입니다. 아주 힘이 넘쳐요.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냄비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뚝배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슬픔의 정신인 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쁨의 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사람으로 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한국인의 북방민족의 기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좀 큰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대인의 기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인의 기질과 선비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비는 꼬장꼬장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거예요. 대인과 반대입니다. 이런 기질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인입니다. 이것이 서로 만나고 때로는 넘나들고 융합하기도 하는 것이 한국인의 기질이고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 예. 신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국인 얘기는 항상 들을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예. 재밌는데 뭐 다른 것도 한 가지 더 없을까요? 예,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의 특별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쉬운 거 아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그 문자를 정리한 나라들은 있습니다. 문자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조직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체계적인 그걸 원리가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데 말은 불특정하게 그냥 상황에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것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정리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저는 한국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극단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극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를 하고 있는 그 통합, 그 다음에 직관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인의 독특한 면인데 그러면 우리의 말이 어떤 면이 독특하냐가 제가 조금 설명을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는 한 글자입니다.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눈 아닐까요? 그렇죠. 눈 두 글자입니까? 한 글자네요. 예. 코. 그렇네요. 또 있죠. 입. 한 글자죠. 귀도 있습니다. 눈, 코, 귀, 입이 한 글자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럼 우리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 몸도 한번 살펴보시면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고민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뜻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아주 근원적인 건 피, 뼈, 살입니다. 그죠? 하늘 한번 보다 그래요. 하늘에 뭐가 있죠? 해가 있죠. 두 글자입니까? 한 글자네요. 또요. 뭐 달도 있고. 예, 별도 있어요. 해, 달, 별 하나입니다. 우선 내려오는 것도 비와 눈이 있습니다. 한 글자입니다. 놀랍도록 한 글자인데 진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하고 같이 사는 동물하고 같이 안 사는 동물하고 글자 수가 달라요. 한국인은.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축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축치가 설명드려볼게요. 소, 개, 말, 양, 닭. 한 글자죠. 예, 그렇네요. 같이 안 사는 동물들은 늑대, 호랑이. 저 호랑이도 한 글자예요. 우리가 토템으로 모시고 있는 것들도 범으로 한 글자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안 사는 동물들은 대개 글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너무 놀랍게 우리하고 같이 사는 동물을 정확하게 한 글자로 만들었다는 이런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 글자를 이렇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든다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가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돼지가 있어요. 돼지. 예, 돼지. 돼지도 한 글자입니다. 돼지는 토시입니다. 아, 네, 그래요. 사람의 자식을 아기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아기라 그러죠. 네, 아기라고 얘기하고 동물의 새끼를 뭐라 그럴까요? 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 지.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그렇네요. 더구나 제가 이제 재미삼아서 말씀드리면 싹 있죠. 새싹. 새싹도 또 그것도 새싹이 나오잖아요. 새싹의 새끼를 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싸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가지가 있다 없다 얘기하고. 아, 그게 싹아지네요. 예. 원래 말이. 네, 제가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로 놀라운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 한 글자라 그랬잖아요. 예. 한 글자입니다. 정확하게 한 글자인데 너무 중요해서 의미를 담으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늘입니다. 하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더하기 늘입니다. 한들. 한은 무한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공간,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한. 그래서 무한 공간 한. 그 다음에 늘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의 연속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성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무한 공간인 한과 무한 시간인 늘이 만난 것이 한늘입니다. 여기서 니은이 탈락해서 하늘이 되죠. 하늘을 이렇게 기계 막히게 근원적이고 깊이 있게 전체를 설명한 게 있을까요? 세계 어느 나라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놀라운 기질이고 특성에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예. 이게 끝이 없겠어요, 오늘. 예. 더 듣고 싶은데 예. 오늘 주제가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 공부 여행 이 책 속의 얘기였으니까 예. 아쉽지만 한국인 예.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기회를 잡아서 한번 길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예. 다시 원래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이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 공부 여행을 통해서 그럼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뭐 좀 더 다른 거 있을까요? 앞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혹시 더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라면 뭐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긍정을 선택한 겁니다. 긍정을 가지면 웃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과 웃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도 따라온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긍정이와 웃음이라는 두 아이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데 그 깨달음은 따뜻한 걸 배우는 겁니다. 인간한테 체온, 세상에 체온을 줘서 따뜻한 인생,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제 여기서 가장 깊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저 자신이 따뜻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뜻해지고 싶어서 긍정이와 웃음이를 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이와 웃음이를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면 행복이도 따라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이와 웃음이. 예.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 삶이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따끈따끈해집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제 겨울 이제 다가오고 이제 한겨울로 이제 들어가는데 정말 따뜻한 마음이 이런 특별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몇 개 아주 재미있는 구절들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모든 아침은 어둠을 지나왔어. 배는 안전한 항구에 메어 두려고 만들지 않아. 하늘 날씨 맑은 날보다 마음 날씨 맑은 날이 좋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재미삼아서 한번 뒤집어 봤어요. 예. 뒤집어 봤더니 어둠이 지나니까 아침이 왔어. 그 다음에 항구는 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야. 예. 그 다음에 마음 날씨가 맑은 것이 하늘 날씨 맑은 것보다 좋아. 이 한국말에 이런 재밌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뒤집어도 의미는 그대로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굳이 여기서 이제 핵심을 앞에다 두는 거를 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따뜻하면 아기도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 적어놨습니다. 엄마가 따뜻해서 따뜻한 아기를 낳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엄마는 힘이 세워야 돼. 힘이 있어야 해. 이유가 뭐냐? 천사와 엄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악마를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줌마들이 쓰인가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세계 최강인가요? 우리의 아줌마는 남자를 이기는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전 우리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뭐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럼요. 또 그렇게 사는 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좋다고 또. 그렇게 사십시오. 자, 오늘 신 작가님 모셔서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 공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 작가님이 책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 그리고 뭐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가 하는 것들, 뭐 긴 시간이 아니라서 다 말씀을 듣지는 못하고 아마 신 작가님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 공부 여행 이 책을 읽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저 자신한테 주문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나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나무는 온몸으로 평생을 일어섭니다. 그 다음에 평생을 성장합니다. 그 나무의 직립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요. 그 위대함은 인간의 직립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제가 그 어떤 그 모임에 갔는데 그분 성함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시인이었어요. 노시인이셨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시인이 태어나려면 하늘이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한 시인이 태어나면 도적놈 하나가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감명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한 사람이 태어난다면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날 리 없습니다. 어떤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기보다 책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것을 사명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계속 담아낸 것이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 공부 여행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쓰면서 행복했고 지금 또 이게 상승곡선 그려서 베스트셀러에 들어갔다 그래서 또 또한 행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신 작가님 모셔서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 공부 여행 이 책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깊어가는 가을, 이젠 겨울이지요. 이 겨울에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이 책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밴드를 제가 이걸 처음 운영하면서 만든 것이 긍정이야 웃음입니다. 그때는 마음공부 여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긍정이야 웃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재미로 했는데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에 꿈이 없었는데 꿈을 가지게 됐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쓴 글을 보고 운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재미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반응이 별로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힘들었는데 가끔 가다 자기가 내가 이제 보내준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마다 제가 다시 힘을 얻어서 쓰곤 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냥 눈물이 확 쏟아졌다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런 예전에 이게 조금 다른 얘기지만 문학을 할 때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제 글을 읽고 밤에 자다가 깨서 글을 읽었는데 뭔지 모르게 울음이 났는데 통곡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데서 제가 문학하는 재미가 있었고 이 긍정이야 웃음이도 문학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문학은 사람의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긍정이야 웃음의 마음공부 여행은 인생을 깨닫는 얘기를 적은 겁니다. 이야기를 적는 거와 깨닫는 걸 적은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지표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글로 다 사실은 저는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등대는 한 자리를 고집해서 배를 안내합니다.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배를 안내하는 그 독특함.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힘에 의해서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자리를 고집하는 것도 반복이지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하나로 바다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물은 그 흐르는 힘 하나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흐르는 것 하나로 물고기를 길러내고 세상을 기름지게 만들고 식물이 자라게 만듭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 항상 똑같은 일의 반복일 수 있지만 그 반복이 결국은 커다란 것을 만들어내고 가장 큰 힘은 반복에서 있다고 봅니다. 계절이 오는 것도 역시 반복이거든요. 제가 벌써 63번째 가을을 맞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64세지만 본 나이가 63세인데 얼마나 이게 지루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깊이 통찰해 보면 삶은 아름다운 거, 삶은 지속되어야 하는 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나 자신이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놀라운 체온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박동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생명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고 내가 태어난 이유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이유를 찾아내서 인생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 진정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긍정이 필요합니다. 긍정을 하면 웃음이 오고 웃음이 오면 행복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긍정이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긍정을 끌어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안에 거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인을 깨우는 것은 결국 긍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 긍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꿈입니다. 꿈을 일깨우면 내 안에 있는 거인이 다시 기지개를 핍니다. 그래서 긍정이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고 긍정이가 다시 웃음이 하고 연결이 되고 행복이 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저한테 힘을 주신 분은 제 글을 읽고 감동받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밴드를 운영할 때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400여 명 됐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큰 힘을 준 것이고 서로 상생한 것 같아요. 그분들 진짜 제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 주셨고 또 이 글이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한 3년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갔으면 또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책은 긍정이와 웃음이가 여행을 하며 전해주는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들이라서 읽을수록 저에게는 굉장히 선물 같은 책이었어요. 매일매일 한 편씩 읽게 돼 있어서 너무 읽기도 편했고, 그 다음 코로나 레드 시대잖아요. 지금 이런 레드 시대에 정말 저에게는 힐링 같은 그런 마음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긍정이 웃음이 책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잠깐이라도 느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모두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표지의 서판만 봐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편씩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내용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은 감동이 있는 책이에요. 슬픔이 문을 열고 나가면 기쁨이 다른 문으로 찾아온다라는 글이 있는데 희망이 느껴지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서 자신에게 선물하는 거야. 어떻게 강력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긍정이와 웃음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긍정의 웃음이는 진짜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목은 마음은 불러내는 것만 찾아와 라는 제목이 있는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정상자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긍정이는 긍정이만 불러낸대요. 긍정적인 생각만 불러내겠죠. 저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아이와 함께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장, 어렵지 않죠? 하루에 한 장이면 마음도 행복해지고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재거리도 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긍정이와 웃음이를 통해서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도 더 갖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년 굉장히 짧게 지나갈 것 같아요. 아이와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긍정의 웃음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에 사는 양미선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슬기롭게 집콕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얼마 전 서점에 갔는데 하얀 표지에 정감이 가는 긍정이와 웃음이의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더욱 마음에 드는 건 부담 없이 책장을 넘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 긍정의 힘과 또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순수함과 삶의 방향과 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긍정이와 웃음이를 통해서 햇빛 행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대한민국 화이팅! 책을 접했을 때 전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마음의 온도라고 하죠. 이 온도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고,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시간의 소중함도 알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인 것 같아요. 주인공 아이들 그림을 봐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하루에 글 하나씩 읽기에 너무 좋아서 부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은 짧지만 의미가 있어서 생각하게 하는 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은 감사해서 오고 불행은 비교해서 온다라는 그 글이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이와 웃음이를 데리고 다니면 모두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긍정이와 웃음이의 긍정이와 웃음이 긍정이와 웃음이 긍정이와 웃음이 긍정이와 웃음이 긍정이 웃음이 긍정이와 웃음이 화이팅! 화이팅입니다.